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여기 이제 보면 보험 이름이에요. 근데 종합이원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재 조수의 화재인데 언제까지 종합이원 방식으로 보장하냐 그랬더니 적과하기 전까지는 종합이원 방식, 즉 자연재 조수의 화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거 한번 볼게요. 생육 시기라는 게 있어요. 생육 시기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은 보통 언제 가입하냐면 2월 1일부터 적과하기 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월 1일 전에 보험에 가입해요. 보통 2월 1일 날, 2월 1일경에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보통 적과는 이렇게 사과하고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감이 있는데, 사과하고 배는 이제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감은 7월 31일까지 적과를 끝마쳐야 돼요. 그러면 사과하고 배는 6월 30일 이전에 적과를 끝내야 돼요. 6월 20일에 적과 끝냈다 그러면 적과가 끝난 거예요. 근데 적과가 최소한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적과가 끝내줘야 한다. 그럼 도대체 적과라는 게 뭐냐 이거죠. 얘를 적과를 하기 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적과 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적과가 뭔데 적과 전, 적과 후가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살짝 살펴보면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제 처음에 2월달, 3월달 꽃눈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뭐예요? 꽃이 피겠죠.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되면서 뭐다? 조그맣게 과일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과, 배 같은 경우는 과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의 과총이가 과일이, 이렇게 얘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나의 과총이가, 얘가 과일이 뭉쳤다 해서 과총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하나애가, 꽃눈이 하나애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어린 꽃들이 피어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과충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 가지를 한번 보면. 그러면 여기다가 15개를 다 키우게 되면 과일이 다 작겠죠. 그래서 어린 유가들이 조그만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수정이 돼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있으면 얘를 11월 달에 수확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냥 애기 주먹만한 거 크기로 팔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다? 과일들을 솎아내기를 해야 돼요. 솎아내기를 해요. 근데 솎아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적과라고 해요. 얘를 적과라고 하는 거예요. 적과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솎아내잖아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만 놔두고 이렇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놔두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많은 과일 중에서 일부 몇 개만 남게 되기 때문에 크게 되겠죠. 얘를 적과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솎아내기를 했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솎아내기 전에, 즉 적과가 뭐라 했어요? 솎아내다고 했잖아요. 솎아낸다고. 솎아내기 전에는 적과 전이라고 불러요. 솎아내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적과하기 전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적과를 했구나라고 해서 적과 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끝끝내 과일을 크게 키우겠죠. 키워서 뭐 추석 때 또는 설 때 대비해서 11월 달에 수확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수확한다 해서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솎아내고 나면 이게 하나씩 남은 과일들이 있죠. 얘 이름을 과실이라고 불러요. 과실. 그러면 솎아내기 전에 뭐 3월달, 4월달, 5월달에 꽃이 피고 이제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 과일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을 때 이때 만약에 냉해라는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냉해가 발생하게 되면 꽃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꽃이 타들어가서 얼어서 죽는다고요. 그러게 되면 이 과일들이 덜 달릴 수 있겠죠. 덜 달릴 수 있어. 이거 다 죽었네. 그럼 여기는 뭐다? 하나도 못 남기고 다 죽일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 죽었네. 그러면 이거 하나도 못 남기고 다 죽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걸 보는데, 얘는 과일이 냉이 폐를 발생해서 얘네들이 다 죽었다면 이런 과일도 없을 거잖아요. 못 만들겠죠. 그러면은 달려있는 과실, 이 과실이 나무에 지금 달려있으니까 착과라고 불러요. 착과, 붙을 착자. 그래서 과실이 나무에 달려있다. 이 달려있는 과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냉이로 다 죽어버리면. 그러면 뭐다? 착과가 줄어들었구나라는 거예요. 착과가 줄었다. 그래서 착과가 줄어들면 보험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냐? 적과 전의 사고로 착과가 줄어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얘가 적과예요. 그러면 적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재 보면 해거리를 방지하고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용어의 정의 그 강의는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472쪽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472쪽) 맨 상단 두 번째, 착과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착과는. 그 다음에 밑에가 적과 있습니다. 속가내기인데 일명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얘를 적과라고 불러요. 속가내기인데 그러면 해거리란 게 뭐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해거리란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적과를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바빴어. 그래서 과일 이렇게 막 달려놓잖아요.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이 이제 수십 개, 한 나무에 수천 개의 과일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럼 수천 개의 과일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양분을 여기다 다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그러면 여름 되면은 꽃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꽃눈 만들 양분까지도 얘네들이 키운이라고 다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듬해는 꽃눈이 없다 보니까 과일이 안 열려요. 그러면 그때 그 과일이 안 열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해거리라고 그래, 해거리. 1년 동안 과일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이듬해 이제 과일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매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1년간 이 나무가 과일이 안 열려버리면 1년 동안 또 농민들도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가내기를 잘하면, 즉 적과를 잘하면 나무가 해거리를 안 해요. 왜? 얘만 키우고 나머지 양분으로 이듬해 또 꽃을 피울 꽃눈을 또 만들 거거든요. 근데 너무 과일이 많다 보면 꽃눈 만들 양분도 못 만들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얘네들이 키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꽃눈이 없어서 그 이듬해는 과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해거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해거리 못 하도록 하고 매년 과일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크게 큰 놈으로 해서 몇 개를 키운다라는 게 적과예요. 적과. 그러면 적과하기 전이면은 이 상태란 얘기예요. 과일이 엄청 많다. 엄청 많다. 혹시 뭡니까? 용어의 정의 강의 들어보신 분은 보셨습니다만, 적과 안 한 나무, 사과 과수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과일 뭉쳐서 달려있죠. 그거는 내년에는 해거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 수천 개 과일을 키우다 보니까 보통 7월 달에 꽃눈을 만들어요. 내년에 나올 꽃눈을. 나무가. 근데 그게 못 만들어져요. 그러면 1년, 그 이듬해는 과일이 안 열리는 걸 해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거리를 못해야, 과일이 안 열리는 걸 방지해야만 내년에도 과일이 열릴 거잖아요. 그래서 해거리를 방지하고, 그리고 적과를 하는 이유가 또 뭐다? 과일을 크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자, 요런 것만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과실을 나무에서 따버리는 것. 얘가 적과라고 해요. 참고로, 적과는 이렇게 과총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놈, 가장 큰 거예요. 1번으로 쑥 쏟아오는 거.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다면 1번 그 가장 큰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따버리는 거예요. 큰 것만 남기고. 아셨죠? 따버리는 것을 적과라고, 그러면서 또 이 거리 적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10cm 정도 된다 그러면 얘도 따버려요. 거리 적과. 그러니까 과총에서 하나씩 솎아내버리고, 하나만 남기고 솎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거리 적과를 해요. 그러면 20cm, 보통 한 뼘 정도 거리에 하나씩만 과일을 다 가게끔 해놔요. 그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적과 개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 따야
이제 거리 적과 나오고 2차 적과 3차 적과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공부할 때 아무 필요 없어. 지금 이걸 왜 설명드리냐? 적과 전에는 꽃과 어린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 상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라고요. 적과 후에는 속가났으니까 이제는 수확할 과실들만 덩실덩실 달려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되셨죠? 그러면 적과하기 전에는 뭐라고요? 꽃눈이나 꽃이나 또는 유가, 과일인데 어린 과일이죠. 얘네들을 유가라고 불러요. 얘를. 유가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냉해가 오거나 아니면 우박이 왔을 때 어떻게 뭘 조사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과 후에는 이때는 뭐다? 과실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얘를 갖다가 직접 수확을 해서 키워가지고 수확해서 팔 거거든요. 얘를 팔 거예요. 그래서 적과 후에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럼 적과가 전에는 이 상태인데 적과가 끝냈잖아요. 그러면 적과가 끝나면 이 가운데서 뭘 조사하냐면 적과하고 난 후에 그 과손에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 수의 개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랬잖아요. 과일, 착과,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를 조사하는데 언제 할래? 라고 했더니 적과가 끝난 후에 바로 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는 6월 30일 전후로 조사를 합니다. 6월 30일, 사과, 배는 6월 30일 전후로.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감은 7월 31일 전후. 그래서 8월 달도 해요. 왜냐하면 적과만 7월 31일까지만 해놓으면 저희들이 뭐 어떤 집은 7월 20일 날 적과했으면 7월 21일 날 조사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7월 31일 날 적과했다면 8월 1일이나 2일 날 조사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적과 후, 착과 조사. 그래서 크게 적과 전에 어떤 상황이냐를 항상 기억해 주시라고요. 어떤 거다? 꽃이라든가 유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냉해 피해를 받아서, 자, 냉해가 발생하게 되면 뭐다? 얘네들이 얼어 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박이 오면 이 과일들이, 여기 있는 이 어린 과일들이 우박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과 후에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실. 얘를 갖다가 적과 후에 과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달려있는 과실이 또 우박이나 일소, 이런 걸로 인해서 물러질 수도 있고, 또 가을 동상에 가을에 얼어가지고 또 과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통째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나무가 죽어버리죠. 그럼 거기 달리는 과일 전부 다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요. 근데 어떤 걸로? 보상하는 손해로입니다. 좀 더 보상하는 손해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 세 가지가 지급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착과감소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어떤 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10회 때 시험에서는 뭐 문제가 났냐면 착과 감소 과실수를 계산하시오. 5점짜리였어요. 착과 감소. 즉, 자,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냉해가 오면 이런 과일들이 이제 없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만큼 있는 것 중에서 속간에서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다 피해를 입다 보면 이런 것 자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만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만큼 착과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착과가 줄어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계산하는 거 문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시험에서도 당연히 문제에서 적과 전이라고 얘기해요. 적과 전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상상이 뭐라고요? 꽃이나 유과가 있구나. 유과는 뭐예요? 어린 과일이에요. 어린 과일. 그때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착과감소보험금 지급 대상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적과 후에는요. 자, 사고가 적과 후에 발생했다라면 이미 적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자, 적과 후에 태풍이 불면 얘네들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낙과 피해조사. 달려있는 과실이 우박 맞으면 착과 피해조사. 이 나무가 적과 후에 쓰러져 버렸다면 이 달려있는 과실의 전체 과일의 개수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나무 피해조사. 얘가 비 와서 물이 이만큼 정도, 절반 정도 잠겼다면 여기에 잠긴 것만큼 또 보상을 해주는 일부 침수 주수에 대한
과일의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항상 적과는 뭐라고요? 적과는 꽃이나 유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하고 적과 후에는 이제 속가내기가 끝났으니까, 적과가 속가내기라고 했죠. 속가내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과일이 키울 과실이 결정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교재 다시 앞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사가 필요하느냐, 뭐 이런 거죠.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은 여기다 한번 써볼 거예요.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이렇게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이, 얘는 암기 하셔야 돼요. 이 순서는 암기. 얘는 순서대로 이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 뭐 앞에서 뒤에 뭐 미보상에서 착감수를 뺀다, 그런 건 안 돼요. 제일 먼저 뭐다, 착과가 얼마나 줄어들었냐, 그거. 착과 감소량이라는 게 뭐예요? 착과가 줄어든 과실 수에다가 무게 곱하면 양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착과 감소량. 근데 줄어든 것 중에서 뭐다,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보상하는 손해 예원료로 줄어든 거 있겠죠. 그건 뺀다는 게 미보상 감수량. 얘는 직접 조사니까.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착과 감소량에서 예를 들어서 착과 감소량이 10,000kg래요. 10,000kg. 2,000kg. 자, 미보상이 200kg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다, 1,800kg가 순수 보상하는 손해로 착과가 줄어든 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1,800kg 중에서 계약자가 책임져야 될 게 자기부담 감소량이 1,000kg라면 보험회사는 몇 킬로만 책임지면 돼요? 800kg만 책임지면 되겠죠. 이렇게. 자, 2,000kg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근데 2,000kg 줄어든 것 중에서 10%는 보상하는 손해 예원인으로 잡초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순수 보상하는 손해로 줄어든 것은 1,800kg가 되고요. 그 1,800kg 중에서 계약자, 네가 책임져야 될 게 얼마냐, 이거 자기라는 말은 계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그 줄어든 건 얼마냐라고 보니까 1,000kg라는 거예요. 1,000kg. 그래서 결국 2,000kg에서 200kg 빼면 1,800kg가 1,800kg에서 계약자가 1,000kg를 책임지니까 보험회사가 나머지 800kg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즉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가입 금액이 만약에 1,000원이라면 1,000원. 1,000원이고요. 적과전에 1과목에 적과전 공부하셨나요? 1과목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보장 수준을 아시겠네요. 두 개. 제일 큰 게 몇 프로짜리예요? 70%. 작은 게 50%.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에서는, 2과목에서는 시험은 뭐냐, 보장 수준을 조건 제시해버려요. 1과목은 보장 수준 하려면 힘들죠. 최근 3년 연속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손해율이 몇 프로? 120%. 이내일 경우에는 70% 가능하고 넘어가면 50%밖에 가입 못하는 거잖아요.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요게 뭐다? 얘는 보장 수준은 2과목에서는 시험이 조건 줘요. 보장 수준은 70%형이다. 그러면 여기 0.7 곱하시면 되고, 보장 수준이 50%형이다. 그러면 0.5 곱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결국 뭐다? 800kg에 대해서 1,000원이니까 얼마예요? 이게 800만 원이다. 800만 원에 70%, 이렇게 7, 8을 50, 560만 원 보험금 지급한다.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착과 감소량이라는 거예요. 착과 감소량은 글씨 그대로예요.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든 양이에요. 달려있는 과실이 줄어든 거. 그거 무게로 환산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몇 개나 줄어들었냐. 지금 감수가 아니잖아요. 감소라겠죠. 감소라는 걸 보니까 직접 착과가 줄어든 양을 알 수가 없는 것 같구나. 다른 조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곱하기 가입 과중. 이 과목에서는 시험 문제 조건 줍니다. 얘는 무조건.
가입 가중은 한 과손해가 홍로 있고 후지 있어도요. 또 시나노골드 같은 거 있죠. 요즘 인기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어도 무게는 똑같아요. 무게가 500g이다 그러면 그냥 이 집은 과중이 500g이다 그러면 홍로 한 개도 500g, 후지 한 개도 500g, 그 다음에 시나노골드도 500g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두 똑같아요. 가입 과중.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입 과중은 뭐 개당 500g이다 그러면 0.5kg 곱하시면 되겠죠. 시험에서는 그램으로 많이 줘요. 그램으로. 그럼 얘는 킬로로 환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얘 단위가 킬로그램이거든요. 킬로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시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이제 착과, 얘는 조건 제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건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500g 주면 0.5, 400g 주면 0.4, 뭐 이런 식으로 곱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착과 감소 과실수에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 감소 과실수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적과 전에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예요. 적과 전에 보험에 가입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종합위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 5종 한정보장에 가입하는 경우예요. 얘는 특이하게 해요. 얘가 보험료가 싸고 얘가 보험료가 비싸요. 지금 우리는 얘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 따로 할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리고 구분하기. 왜냐하면 두 개 그거 다 같이 가다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뭐다? 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착과가 줄어들면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착과가 줄어들면. 그래서 종합위험 착과 감소 과실수라는 것은 어떤 거냐? 평년 착과수. 보험에 가입할 때는요, 모든 계약에가 평년 착과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면 문제에도 다 평년 착과수가 다 제시돼요. 걱정하셔도 대신 얘만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교재에 없어. 지금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개를 더 설명드려야,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조사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간액이 끝났다는 게 있잖아요. 속간액이 끝나고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몇 개냐, 과손해. 그게 착과수예요. 요게 뭐다? 착과 감소 과실수예요. 뭘로? 착과가 줄어든 걸 직접 알지 못하고 뭘 통해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걸 통해서 평년에는 이 집이 많은, 평년 착과수가 이 집에 만 개라는 거예요. 근데 적과 후 착과 조사해보니까 6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줄어들었어요? 만 개에서 6천 개밖에 안 달렸으니까 결국은 4천 개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게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알아내야 돼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적과 전에 보상 손해가 있었느냐? 보상 손해가 있어야 되고요. 뭐가 자연재해나 조세나 화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착과가, 적과 후 착과 조사를 통해서 착과가 줄어야 되겠죠. 보상 손해가 있어서. 보상 손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착과가 줄어들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어느 한 과수원이 있어요. 어느 한 과수원이 있는데 이 집의 과손해가, 나는 농사지면 우리 과손해는 평년 정도, 평년 수준으로는 평년 착과수가 우리 집에 10,000개 있어 라는 거잖아요. 10,000개. 그게 보험에 가입했다고요. 근데 이제 적과 전에, 이제 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제 그 사고가 냉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그렇죠? 냉해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상손해 있네 라고 했잖아요. 이제 보상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착과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 얘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얘가 적과후 착과수가, 이렇게 해볼게요. 적과후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 있습니다. 평년 착과수. 이렇게 적과후 착과수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러면 적과후 착과수 있고 평년 착과수 있는데 얘가 적과후 착과수 크거나 평년과 같을 수도 있겠잖아요. 이렇게.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리 냉해가 왔다 하더라도 적과후 착과수가 평년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또 작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험회사는 뭐다? 착과가 줄어드는 데 있잖아요. 이런 거죠. 자, 평년 착과수가 10,000개였죠. 적과후 착과수가 6,000개로 조사된 경우도 있겠죠. 냉해로 인해서. 그럼 자, 냉해 발생했다. 착과 줄어들었으니까 뭐다? 착과 감소 가지수는 몇 개예요? 4,000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 이 집은 자, 평년 착과수가 10,000개예요. 10,000개에 적과후 착과수가 12,000개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건 뭐다? 오히려 마이너스 2,000개잖아요. 마이너스 2,000개. 마이너스 2,000개 때문에 뭐다? 이 집은 착과가 감소된 게 아니라 늘어났잖아요. 근데 보험금은 착과가 줄어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이 집은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겠죠. 이 집은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감소란 말은 다른 조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과 전에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났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일이 줄어들어야 돼요. 착과가. 그럼 착과가 줄어들었다는 뜻은 뭐다? 평년 착과수를 기준으로 몇 개나 줄어드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평년 착과수 기준으로. 자, 그러면 자, 얘기는 쓱 지우고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자, 그러면 자, 여기 설명했으니까. 자, 보상한 손해. 보상한 손해가 어떻게 그럼 있는지 조사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교재 23쪽을 보시면 이제부터 얘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상한 손해 봅니다. 손해조사 현지 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한번 봐보세요. 얘를 그 뒤에다가요. 그 뒤에다 이제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제가 엊그저께 안내는 드렸습니다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뒤에다가 적과전 손해조사라고 설명을 좀 드려서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혹시 메모하셨나요? 안 하셨습니까? 했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적과전 손해조사입니다. 적과 종료 이전에 대상재해. 대상재해라는 게 뭐예요? 자, 이 집에 종합에 가입했다고 했으니까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대상재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라는 거예요. 대상재해란 말은 화재로.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및 조사가 필요한 과수원에 대해서 뭔가 피해가 진짜 그 재해가 발생했는지 그걸로 인해서 또 피해가 났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진짜로 그 과수원에 재해가 발생했는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또 났는지. 자, 냉해라고 해서 그 지역이 다 추웠어요. 그래서 그 집도 가서 조사해봤는데 냉해는 있는데 피해가 아주 미미해. 아주 거의 없어. 그때는 뭐다? 이 집은 피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냉해 피해는 냉해라는 재해가 발생했고 거기다 플러스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있어야만이 뭐다? 아, 이 집은 착과 줄어들면 보상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요. 자, 냉해 피해 있다. 또는 범동상해. 범동상해. 동상해요. 동상해. 얼은 거. 범동상해인데 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과일이 얼어버린 거, 어린 유과나 꽃들이 얼어버린 걸 봄동상이라고 그래요. 가을에 얼어버린 것을 가을 동상이라고 그래요. 얼은 거라고요. 동상. 동상 얼어서 생기는 피해인데 언제 얼었냐? 봄에 얼었냐? 가을에 얼었냐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봄동상이 나왔어요. 봄동상에. 봄동상에는 뭐다? 언 거예요. 언 피해. 그 다음에 냉해는 뭐다? 생육 저온 이하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는 있잖아요. 계절이 크게 3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4계절인데 태국은 어때요? 네, 덥다. 더운 계절. 그 다음에 너무 더운 계절.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무지 더운 겨울. 그래서 태국은 영상 12도 되면 난리나. 영상 12도 되면 우리나라 한파는 저리 가라. 그런 식으로 그게 생육제곤이에요. 그게 냉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온도에 얘는 자라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얘네들이 과일이 아니면 나무들이 피해를 입는 걸 이걸 냉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어은 것은 뭐냐? 그냥 기한 영도로 하면서 과일들 어린 유가들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상해라고 그래요. 근데 봄에 발생하는데 적과전이기 때문에 봄이거든요. 적과전은 보통 2월부터 6월 또는 7월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걸 봄동상의 피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상하는 손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다 가서 봅니다. 자, 대상재, 자연재, 조수의 화재. 그럼 조수에는 이제 우리 집에 멧돼지가 왔다 갔어요 할 수 있고요. 불 났다 그러면 우리 집 가수원에 전체 나무가 불에 타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타는 경우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상하는 재는 기상청 자료. 자, 그 지역에 가서 냉해 피해 있었다가 하면 기온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상청 자료를 사이트에 들어가거든요. 자격증 따시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제 날씨누리라는 건 키워드를 갖고 검색하시면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관측 자료를 확인하는 거예요. 관측 자료.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날 어떤 거 쓸래? 그럴 때 1급값이라는 거예요. 그날 최고 또는 최저 기온을 알고 싶다. 강수량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1급값을 선택을 해서 온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바람의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기상청 자료나 또는 자, 얘는 기상청 자료는 있고 분명히 이제 재해는 발생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봤을 때 냉해 피해 맞으면 되는데 애매해.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시료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냉해 피해로 지금 이 어린 유가나 꽃눈이 피해 입었습니까? 꽃이 피해 입었습니까? 라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한번 받아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농지에 있는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진,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피해 병에서 보통은 꽃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린 유가 같은 거 반으로 썰어봐요. 꽃눈이나 유가를 반으로 칼로 썰어요. 이 커터 칼로. 반으로 썰어서 보면 안쪽에 까맣게 갈변되어 있으면 얼어 죽은 거예요. 그거. 냉해 피해 입은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사진 딱 찍고, 이 집은 냉해 피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냉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린 과일을 잘라봤더니, 가운데를 싹 잘라봤더니, 까맣게 갈변되어 있다. 그럼, 착과가 줄어들었구나. 피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단 태풍과 같이 재 내용이 명확해요. 온통 난리 났어, 태풍이. 근데 거기 가서, 이 과수는 태풍 불었어요. 그러면 또 입장 곤란하니까, 그때는 뭐다? 다 피해 있는 걸로 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가 뭐다고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사하는 게 나무 확인해요. 나무 피해를. 혹시 나무 피해는 있는지 나무 조사를 해보는데요. 고사나무라는 게 뭐냐면 죽어버린 나무예요. 근데 고사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항상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사나무. 그래서 고사나무는 품종별로, 재배 방식별로, 수령별로입니다. 품종별로, 재배 방식별로, 수령별입니다. 적과전 종합이면 막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은 나무 구분은 이렇게 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사과 한번 해볼까요? 사과인데, 이 집이 지금 홍로라는 게 있대요. 홍로. 그 재배 방식은 만약에 얘는 밀식 재배라는 거예요. 밀식 재배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가 2m 이내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간격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지가 짧으니까 과일이 달린 개수도 적겠죠. 밀식은. 반밀식은 좀 더 커요. 3에서 5m 정도 나무 간격이 3m. 그래서 이 가지가 길다 보니까 뭐다? 과일이 좀 더 많이 달려 있겠죠. 일반 재배는 더 길어요. 거기에 되면 나무가 과일이 더 많이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배면 과일 평년차가 속도가 높아요, 원래가. 그래서 일반 재배의 나무하고 일반 재배와 재배 방식이 밀식 있고 반밀식 있고 일반 재배가 있는데
밀식 주수, 그 다음에 일반 재배 주수는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달라요. 알겠죠? 자, 밀식인 나무는 뭐다 달려있는 과실이 보통 뭐 한 80개라면 얘는 한 200개 정도 되고 얘는 120개 정도 이런 식으로 달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재배 방식이 똑같은 홍로지만 재배 방식이 달라도 나무를 구분해서 조사해요. 구분해서. 그래야 얘네들이 하나당 평년 착화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 집은 홍로 한 품종만 있어요. 한 품종만 있대요. 한 품종만. 근데 그 집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밀식 재배가 만약에 100주, 얘가 200주, 얘가 뭐 50주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자, 밀식 재배인데 3년생 나무. 이제 어리잖아요. 걔는 한 20개, 30개밖에 안 열려요. 또 밀식 재배인데 10년생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한 8, 90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취급할 수 없겠죠. 나무 종류로. 그래서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나무를 구분해서 조사해요. 예를 들어서 수령이 이제 10년생, 그 다음에 5년생, 그 다음에, 밀식재배, 자, 5년생, 얘는 15년생, 그 다음에 10년생,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나무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얘는 홍로, 이렇게.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것만 보시는 거예요. 자, 얘는 밀식인데 5년생만 이렇게 있고, 반밀, 일반인데 15년생, 반밀식인데 10년생이면 나무는 뭐다? 세 가지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세 가지로. 어떻게? 홍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밀식. 얘는 밀식은 무조건 5년생밖에 없잖아요. 또 여기서 쪼개질 수도 있어요. 3년, 5년 쪼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5년생만 있다면 5년생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당 되잖아요. 그래서 5년생. 이렇게 하고, 몇 주예요? 100주.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홍로. 얘는 일반 재배, 그 다음에 15년생. 일반 재배에서 15년생 한 종류만 있다 했으니까. 만약에 10년생, 15년생 두 개 또 쪼개집니다. 그래서 얘는 200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로, 반밀식, 10년생, 얘는 50주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구분해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 가면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안 내더라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봐볼게요. 자, 이 집에가. 자, 일반 재배인데 15년생하고 20년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15년생이 이 중에 120주, 이게 80주라는 거예요. 그럼 200주는 맞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만약에 조건이 제시되면 나무를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 한 번 더 쪼개는 거예요. 자, 홍로 있죠? 자, 이거 있으니까 얘가 15년생에 120주로 여기를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홍로 일반 20년생 80주 이렇게 4개로 쪼개져요. 그러면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품종별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다르고 수령, 나이 먹은 거에 따라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다르고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려있는 과일이 다르기 때문에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품종별로 재배 방식별로 수령별로 나무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나무 구분하라면 이런 식으로 하구나 라고 보시고요. 자, 5종 한정은 안 하고 지금 우리는 뭐 한다? 1번 종합연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이제 종합연만 가서 조사하는 게 뭐다? 가번 나무 조사한다고요. 나무 조사할 때는 고사주수 조사합니다. 고사주수라는 게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즉 보사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고사된 나무 수를 조사합니다. 이제 보시면. 근데 이 나무를 어떻게 구분하세요?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구분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고사나무 중에서 과실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종 한정 때 할 거니까 그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잠깐 패스 할 겁니다. 세 번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미보상 주수로 조사한다. 자, 병충해 있죠. 단 여기에가. 자연재해, 조세, 화재 말고 다른 이유로 죽은 거 있잖아요. 병으로 죽은 거. 병충해로 고사된 주수는 이 고사주수라고 하지 말고 미보상 주수라고 하자. 왜? 어차피 죽어버리긴 했는데 보험회사가 보상 안 한다는 거잖아요. 보상 안 한다. 그래서 미보상 주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장합 얻는 게 봅니다. 다음에 수학 불룩나무. 이거요. 자, 여기까지가 수학 불룩나무 수 이렇게 됩니다. 수학 불룩 주수. 그러면 여기까지 주까지가 수학 불룩나무예요. 네, 주. 이걸 다시 쓰면 수학 불룩 나무 수예요. 그러니까 수학 불룩 주수나 수학 불룩 나무 수나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수학 불룩 주 하면 수학 불룩 나무가 되고 거기에 몇 주냐 해서 숫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불룩 주수라고 해도 되고 수학 불룩 나무 수라고 해도 된다고. 이거 나무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주자이기 때문에. 요즘은 나무 수 이렇게 많이 부르긴 해요. 저희들이 할 때 이제 계속 주수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더라. 그러면 그때는 품종별로 얘도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손해로. 자, 중요한 게 뭐다? 얘가 보상 손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수확이 불가능한 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확 불능주수라는 것은 뭐냐면 보상하는 손해로 올해는 수확이 불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 이 과수, 이런 과수는 혹시 지나시다 보면 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수원이 있어요. 여기에가. 산 아래, 산 밑에가. 여러분들 혹시 목욕탕 가보셨나요? 매일 가시잖아요. 그렇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목욕탕 가시면 안에가 사우나실 있죠. 건식이든 뭐 습식이든 있을 겁니다. 그러시면 사우나실 들어가면 서면 내가 일어서면 뜨거워요? 앉으면 뜨거워요? 서면 뜨거워.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간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깔린다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냉해라는 놈이 쓱 오면, 냉해라는 놈이 오면 얘네들이 골짜기 타고 싹 가라앉아요. 찬 기운이. 그럼 밑에 있는 이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은 여기 나무들이 다 나무는 안 죽은 경우가 있어요. 나무는 안 죽고 이 어린 꽃눈이나 유가가 싹 죽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그럼 이 냉해는 뭐예요? 자연재해잖아요. 자연재해. 그걸로 해서 냉기가 이 아래쪽에 있는 과수원에 싹 묻힌 경우 있겠죠. 그럼 얘가 뭐다? 죽어버린 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수원이 이렇게 생겼어, 또. 약간 경사죠, 약간. 이게 과일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쏙 심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냉기가 가장 많이 처리된 데가 맨 아래 골짜기 쪽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쪽에 있는 놈들이 이제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요. 여기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무는 안 죽었어요. 근데 과일이 하나도 없어. 다 죽어버렸어. 이제 어린 육아들이나 꽃이 다 죽을 수 있겠죠. 약하니까. 걔네들은 뭘 한다? 수확 불가능, 수확 불능주수라고 불러요. 수확 불능이라는 것은, 수확 불능은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는 죽지 않고 수확이 불가능해요. 나무는 안 죽었는데 과실은 수확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다음에 이듬해에는 수확이 가능해요. 얘를 수확 불능주수라고 해요. 나무는 안 죽었어. 나무는 안 죽었는데 나무에 달리는 어린 유가나 꽃눈들이 지금 이거 봄에 오는 거예요. 봄에 꽃눈들이 다 죽어버리면
올해 여기에 달려있는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은 수확 못할 거잖아요. 얘를 수확 불능주사로. 근데 나무는 죽진 않았어. 과일만 하나도 없으니까 뭐다? 여기 달려있는 과일 하나도 없는 거 그대로 보험회사가 보상한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나무는 안 죽었으니까 나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수확 불능 상태의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 주소. 이것도 5종 한정 때 할 거니까 잠깐 패스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실 도봉. 얘도 패스할 거예요. 얘 패스하세요. 그냥. 제가 좀 이따가 얘는 이제 5종입니다. 동그라미 쳐드릴 거예요. 그것만 또 5종 때 별도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 박스 지금은 보지 마세요. 지금은 얘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5종 때 할 거예요. 얘는. 24쪽에 표는 필요 없고요. 25쪽 봅니다. 피해 규모 확인. 자, 볼게요. 그럼 이런 건 어떨 거냐?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적과하기 전에 꽃눈이나 육아가 있을 때, 꽃이나 육아가 있을 때 이때 냉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비라든가 이런 거 오면 과수원 전체 내리겠죠. 우박이나 오게 되면. 근데 멧돼지가 왔다. 그럼 조수해니까 멧돼지 조수에 해당되잖아요. 조수에 세 조자 짐승 숫자에서 짐승이 멧돼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얘네들이 올 수도 있겠죠. 또 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해 규모라는 건 뭐냐면 종합에 가입한 과수원만 조사하는 거예요. 5종은 안 해요. 종합만 가입합니다. 그래서 써드린 거예요. 피해 규모는 적과하기 전에 모든 사고가 조수해 또는 화재로만 발생해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과수원 전체 피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일부 나무에 피해를 봤어야 돼요. 결국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종합에 가입했어요. 종합위험에 지금 5종 아닙니다. 종합에 가입했는데 원래 종합은 자연재해로 손해나면 보상해드려요. 조수해로 손해나면 보상해드려요. 화재로 손해가 나면 차가가 줄어들면 보상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멧돼지가 와갖고 이 과수원에 나무가 1000주 있는데 1000주를 다 박살낼 수는 없을 거잖아요. 다 박살내면 뭐다? 그때는 자연재해와 똑같이 보상해 줘요. 근데 멧돼지가 와서 1000주 중에서 한 100주, 50주만을 지금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막 밀고 땡기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고라니가 와가지고 가서 놀아도 된가 보네. 그래서 고라니도 가서 입 따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모든, 이랬습니다. 이렇게 써드렸어요. 오지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고, 적과전의 모든 사고가 조수의 화재로만 발생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적과전에, 자, 이런 거예요. 자, 얘 되나 안 되나 볼게요. 자, 이 사례 1. 그래가지고, 적과전에, 자, 냉해 왔어요. 그러다가 플러스 멧돼지 왔어요. 플러스 일부 이제 화재로 피해 입었어요. 얘도 일부예요. 그럼 얘는 모든 사고가 조수의 화재로만 발생했나요? 해당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있으면 별도로 계산해요. 근데 이런 경우예요. 적과전에 자, 멧돼지 왔어요. 또 화재가 발생했어요. 쓰레기 소각하면서. 일부 나무 몇 주가 타버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가 또 플러스 또 멧돼지 왔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꼭 3번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만 오든 2번 오든 3번 오든 4번 오든 10번 오든 무조건 적과전에 모든 사고가 자연재해가 안 끼면 돼. 자연재해가 없으면 된다고요. 그때는 뭐다? 이때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피해 규모를 할 때는 나무 조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무 조사를 3가지. 멧돼지나 화재로 인해서 죽어버린 조수 몇 주냐? 지금 조수의 화재니까 조수 화재로 죽어버린 조수 몇 주냐 조사해 보고요.
조수의 또 화재로 인해서 수확이 불가능한 조수. 몇 주냐?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일부 나무에 피해 입은 조수. 결국 뭐예요? 얘는 나무 한 주가 통째로 죽어버려야 돼요. 누가? 멧돼지가 와서. 얘도 수확 불능주수. 얘가 불이 나가지고 얘가 2분의 1 정도 소실돼버려서 그럼 과일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부 피해주수라는 것은 뭐냐면 멧돼지나 화재로 인해서 뭐 고라니도 해당되겠죠. 조수해니까. 고라니라고 혹시 아신가요? 네, 잡숴보셨습니까? 고라니 뼈가 뭐 또 여성분들 또 관절에 좋다고 또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피해 주수는 뭐냐면 걔네들이 이파리를 따먹으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오면 저것도 피해 입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과수원 계약자예요. 근데 고라니 들어와서 판매당 하고 이파리 따먹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성질 나겠죠. 그럼 그건 뭐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주인 없는 조수해잖아요. 조수해. 그래서 그 일부 피해 주수 세 종류를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개 조사를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5쪽 봅니다. 피해 규모학은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에만 25쪽입니다. 가나다라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고 피해 대상 주수는 어떤 종류를 찾냐? 고사주수, 즉 조수해나 화재로 죽어버린 나무. 또 수확 불능주수, 조수해나 화재로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 수확 불능주수 나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부 피해 주수,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피해 있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나무 조사예요. 그럼 이 나무를 조사해서 얘를 갖고 뭘 알아내냐면 나무 피해율이라는 걸 계산해내야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과수원이 보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 결과 주수, 용어 이정일 때 강의해드렸습니다. 실제 결수, 실제로 맺을 결 열매과 과일이 열릴 수 있는 나무의 수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 결과 수는 과일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심어져 있어야 돼. 그게 실제 결과 주수예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실제 결과수가 나옵니다. 처음에 시험에서는 보통 가입 주수가 나와요. 가입 주수. 자, 가입 주수 100주다. 그럼 현장 가서 조사해 보니까 100주 맞으면 콜. 그러면 그게 실제 결과수가 되는 거예요. 현장 가서 조사해 보니까 나무가 가입 주수는 좀 조사대에 100주로 돼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90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 결과수가 90주예요. 그러면서 가입 주수도 90주로 바꿔야 돼요. 현장에 있는 나무 수, 그게 현장에 있는 나무, 보험에 가입된 나무의 수가 실제 결과 주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나무 피해율을 조사하는데 이때 이 집에 실제 결과 주수. 자, 이 집이 100주로 보험에 가입했고 현장에 가니까 조사도 100주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적과 전에 냉해나 즉 자연재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로지 멧돼지 화재, 즉 조수해나 화재 사고로만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멧돼지로 인해서 고사주수, 몇 월 며칠 날 화재로 수확불능주수 몇 주, 몇 월 며칠 날 뭐 조수해로 일부 피해 주수 몇 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10주, 수확불능주수 14주, 일부 피해 주수 6주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만큼 실제 가수 중에서 얘를 피해 대상 주수라고 불러요. 피해 입었다. 그럼 몇 프로나 피해 입었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총나무, 보험에 가입해서 과수원에 심어진 총나무 100주 중에서 몇 프로나 피해 입었냐 나무가 이게 나무 피해율이에요. 그럼 나무 피해율은 여기다가 나누기 하시면 되겠죠. 나누기 몇 주예요? 10주, 14주, 6주 했으니까 총 30주네요. 하면 뭐다? 나무는 전체에 대비해서 30% 피해를 입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뭐다? 나무 피해율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얘는 평년 작가수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과일이 줄겠네. 어차피 그 정도 이 정도 줄겠네 하고 유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육아타박률 3번은 일단 패스. 얘는 5종 때 공부할 게. 자, 이제 볼펜을 드시고 어디를 체크하냐면 24쪽 있죠? 24쪽에 보면 가나 다 있잖아요. 다. 자, 그 24쪽에, 이제 23쪽에 보게 되면 고사나무 확인. 고사나무 확인 거기다도요. 확인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에다가 5종 포함이라고, 5종 포함이라고 쓰십시오. 5종 포함. 5종도 조사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도 5종 포함. 좀 더 공부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나번 수학 블록나무에 동그라미 2번, 얘도 5종 포함. 그 다음에 다번은 앞에 다에다가 5종 포함이라고 치고, 얘는 다 해당되니까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있는 밑에 쪽, 양가로 3번, 5종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있는 맨 아래쪽, 양가로 4번, 낙엽률 확인. 얘도 5종입니다. 5종.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28쪽을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적과전 종합에서는 조사할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적과전에 종합,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보장받았을 때 이 과소는 뭘 조사한다? 보상 손해가 있었는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입었어. 피해는 있는데 착과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착과가 줄어들게 알기 위해서는 뭐다? 적과 후 착과수라는 걸 조사해야만이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연습해봤죠. 재해는 발생했고 피해는 있는데 착과가 안 줄어든 경우 있고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겠죠. 적과 착과수가. 늘어난 경우는 착과 감소가 안 됐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작아졌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거 이제 그대로 두시고 뭐 할 거냐면 적과 후 착과조사. 적과 후 착과조사. 얘를 조사해야만 얼마나 줄어든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평년 착과수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무조건 조건 제시할 거예요. 평년 착과수는 5만 개다, 3만 개다 막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뭐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서 적과 착과수 조사해서 그것만 빼면 뭐다? 착과 감소 횟수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항상 뭐다? 보상손해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나야 됩니다. 재해가 발생하고, 포상재해 플러스 피해가 나면 그걸 뭐라 한다? 보상하는 손해라고 그래요. 그렇죠? 거기다가 착과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야만이 뭐다? 착과 감소 과실수를 주는데, 그럼 착과가 줄어드는 방법을 아는 것은 어떤 건가?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해야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사를 실시를 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